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제 엄청 다시 또, 약간의 불안감을 주기도 한 시대이기도 하고,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막 연말에 행사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TV에 나오시는 분들,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한 번에 다 확진되셔가지고 어제 뉴스에서 엄청 크게 떠들던데 혹시 보셨나요? 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이 다 확진이 되셨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렇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 평소에 내가 면역 관리를 잘해서 확진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런 게 들어왔다고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차이가 면역 관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도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닐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다른 형태로 또 변이를 일으켜서, 코로나가 이번이 또 처음도 아니었고, 우리에게 계속 살아가는 동안 충격을 주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요즘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부분이 거기에 조건에 들어가냐 하면 건강검진을 해서 뭐, 우리가 아는 순환계 질환이라든지 다른 질환 쪽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 정도로 건강이 중요해졌고 그걸 반증하는 것이 우리 이 팬데믹이 오고 나서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이제 중년 이상 분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20대, 30대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그 율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어떤 사업 그리고 산업 아이템이 성장할 수 있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가 확인되시죠? 자, 이론 플러스에 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왜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말로만 계속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기후협약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바이든이 취임 첫날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들어갔죠. 미국이 탈퇴했었는데, 그죠? 자, 지구 온난화 문제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계속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아는 대로 탄소 배출하고 상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에 40%까지로 낮추기로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2050년에는 아예 탄소가 배출된 걸 다 흡수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걸 추진하기 위한 협회가 유엔 기후 변화 협회입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우리 한국의 환경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우리는 몇 시로 표시가 되어 있죠? 9시 38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9시 38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실제로 12시가 되면 완전 지구에 큰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정도로 가고 있고 전 세계의 시계는 9시 42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들은 더 많이 올 거라는 얘기겠죠.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건강을 지키고 또 이 환경을 지키는 것들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할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편리하고 또 새로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팬데믹 구조를 보시면 팬데믹이 아니라 신데믹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 신데믹이란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유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뭔가 문제가 될 때 용어를
신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신데믹은 네 가지 유행이 한 번에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후변화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산업화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죠. 근데 아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 삶은. 그렇게 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산업화되고 편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구온난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현하고 자, 이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면역을 지키는 것.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나도 지키지만 내 이웃도 지켜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우리 일용이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산업화되면서 기후뿐만 아니라 그 기후에 의해서 또 우리 오염물질에 의해서 어떤 상황으로 갔냐면요. 농지 영양분의 감소율이 20세기 산업화 이후 1850년에서 1900년 사이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원래 농지가 가지고 있던 영양소가 거의 소실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즘에 질병들 보시면 예전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도 질병이 걸리죠. 많이 먹어서 그로 인해서 과잉된 영양 때문에 걸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절해주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 섭취가 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살만 찌고 지방만 늘고 열량만 올라가는 영양소만 섭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미량 영양소들을 다 소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밀도 있게 먹는 것과 그 밀도 있게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의 상태가 면역력이라든지 내 몸을 지키는 항상성이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그리고 또 뭐죠? 프로바이오틱스. 그 개념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평가받고 있냐면요. 제2의 게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죠. 유전자의 수가 밝혀졌죠. 2003년에 게놈 지도가 밝혀지고 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실망을 했냐면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사는데 어떻게 유전자가 10만 개도 안 되고 3만 5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파등동물에 비해서 2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때 퀘스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것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발전된 것이 뭐다?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요즘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질병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공생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모든 우리 몸과 함께 우리 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화장품, 요즘에는 약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근데 우리 이롬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보시게 되면 생식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했습니다. 그게 언제 이 결과가 나왔냐면 2019년이면 우리 팬데믹 전이죠. 그죠? 그 전에 이미 이제 연구를 마쳤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시행됐던 연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론만 한 것이 아니라 국책 과제로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생식이 국민 전체의 건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겠죠. 거기에 결과를 보시면 놀라운 게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칼리테리움이라는 균이 증가를 했고 또 콜린셀라는 감소를 했는데요.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콜린셀라 균은
사실은 좋지 않은 균입니다. 우리 이제 반려동물 많으시죠? 그 반려동물 중에 이제 강아지들에게 이 콜린셀라균이 있게 되면 균의 농도가 높게 되면 함유되고 있는 몸에 사실은 굉장히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신경계나 이런 쪽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균이고 인간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균인데 생식을 섭취하고 나서 이 균은 어떻게 됐다고요? 콜린셀라는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박테리오데테스라는 균이 증가를 했죠. 그럼 이 박테리오데테스라는 균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속이 증가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냐면 여기 보시면 헬스조선에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인데요. 치매 환자의 장 속에는 박테로이데스라는 균이 정상 환자보다 현저히 적다.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 장내 세균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자, 비만인 사람에게는 이 박테리오데테스라는 균이 없습니다. 뚱보균과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박테로이데테스가 날씬한 사람의 장에는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중앙일보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씬한 사람의 장에는 정반대의 기능을 하는 박테로이데테스가 많다는 것이 연구다. 제가 단순히 다이어트만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것을 흡수하고 나쁜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박테리오데테스라는 균이 하는 역할이라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 항상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유익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균이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자폐아들에게도 연구를 했는데 이 균이 적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폐 위험까지 줄일 수 있는 균이 이 균이고 제가 기사에는 여기에는 실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균이 많은 사람은 어떻다? 점막이나 이런 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쉽게 자리 잡지 못한다. 그러면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이제는 항암제까지 만들 정도로 또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항암의 효과가 있어 하고 평가받을 정도로 엄청난 질병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다? 우리 이론 플러스는 이 시대적 트렌드를 미리 알고 또 이것이 얼마나 생식이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개발을 했고 또 계속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제품의 시스템은 DNA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D는 무엇이냐? 잘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독을 해야 좋은 것을 섭취를 하더라도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흡수가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로 자, D는 처음에 나쁜 것들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내보내는 역할. 또 내보내면 부족한 것들 우리 몸에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의 전체 항상성이라든지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필요한 영양소들, 대부분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영양소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박테리오데테스균 설명드렸죠. 나쁜 것만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생식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바꾸는 거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거죠. 자, 내보내고 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는 시스템이 뉴트리션 N입니다. 그리고 A, 우리 몸에는 각각 계통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면순소장, 뇌, 호호, 비, 골, 피 해서 면역계, 순환계, 소화계, 뭡니까 장관계, 내신경계, 뭐 호르몬계, 뭐 호흡계, 뭐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자, 그것들을 각각 조직들을 자 빼내고 영양을 채워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우리 제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D와 N에 대해서 자 디톡스와 뉴트리션 영양을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D 제품 보시면 자
이런 종류들의 D 제품들이 있습니다. 디톡스 제품. 자, 우리 지금 드시고 계시는 면역엔 장유산균. 잠시만요. 음소거를 제가 하고요. 자, 면역엔 장유산균, 그리고 휴젠푸드, 그리고 우리 더블슬림이라는 제품, 또 효소환이라는 제품. 이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기능은 첫 번째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 독소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내보내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산균, 우리 유산균의 종류가 정말 많죠. 그냥 하루에 TV를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유산균 광고가 굉장히 종별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유산균을 선택하셔야 하느냐? 우리 식생활에 맞는 유산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식생활이 김치를 먹고 또 된장을 먹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산균과 유제품을 주로 먹고 빵을 먹는 사람들이 육류를 섭취가 주 식사가 되는 사람들이 또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식약처가 규정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유산균의 종류가 한 17종 정도 됩니다. 그 17종이 우리 면역엔 장유산균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투입균 수는 300억 정도 되었고요. 이 300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입된 균이 살아서 각각 필요한 조직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코팅 기술인데요. 호박 분말 코팅이라는 특허받은 코팅을 통해서 소장에 필요한 유산균은 소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장에 필요한 유산균은 대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아무리 훈련이 잘 된 병사라도 자, 식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없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먹이가 같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 근데 먹이도 우리가 진짜 양질의 식사를 공급하면 모든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반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먹이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먹이 얘기를 하는 유산균 제품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면역엔 장 유산균 이론 플러스 안에 있는 이 유산균은 우리 소장에 관여하는 프락토 올리고당, 그리고 대장에 관여하는 유산균들을 도울 수 있는 또 갈락토 올리고당, 또 자일로 올리고당, 이런 올리고당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일로 올리고당이나 이런 올리고당들은 단가들이 좀 높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알지만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먹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요즘에 보시면 먹이가 들었느냐, 균의 종류가 다양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실제로 이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환경 자체가 유산균들이 낯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집처럼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셔야 되고, 위롬 유산균, 면역엔 장 유산균은 완벽합니다. 식약처가 규정한 17종 완벽하게 적어있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균 종류, 그리고 투입균수, 먹이가 되는 것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다양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질유산균 많이 드시죠? 예전에는 이제 질염이 걸리면 주로 항생제를 이용해서 많이 치료를 했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시대적 흐름이 어때요? 약간 유산균들에 의존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유산균 스스로가 항생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들, 유익한 항생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유산균 안에는 여성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질의 치료, 질염이나 이런 분들 치료를 위해서 따로 드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 유산균에
개수를 조금 늘려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젠푸드. 이론만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정말 강력한 항산화 물질. 아시는 대로 식물들에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 영양소들이 생리활성 물질이 되어 우리 식물들이 원래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을 보호하는 물질로 바뀌게 되죠. 그 물질을 조금 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휴젠푸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항산화제가 뭘까요? 이 항산화제는 자, 우리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얘기한 모든 질병의 거의 99%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를 달래서 우리 몸에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내보내줄 수 있는 것이 뭐다? 항산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다? 휴젠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휴젠푸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처음에 진짜 건강한 상태로 받은 그 형질들을 내가 잘 지켰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라든지 환경에 의해서도 깨진 부분이 많고 내가 식사에 의해서도 너무나 깨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에 반건강 상태가 많은 겁니다. 이런 반건강 상태가 많아지기 전에 어떤 신호가 몸에서 발생하냐면 원래는 내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암이라든지 여러 질병으로부터 그것들이 발현하지 못하도록 암 억제 유전자들이 사실은 내 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 억제 유전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쁜 환경, 식습관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딱 불을 꺼버린다는 겁니다. 병사가 불을 켰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이 휴젠푸드 안에 함유되어 있는 20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셀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실제로 유전자 복구 제품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유전자 복구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안에 먼저 돼야 되는 것이 해독입니다. 그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효과들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휴젠푸드가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세포 내의 독소부터 먼저 제거하면서 어떻게 한다? 우리 몸에 굉장한 항산화력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쁜 상태, 우리 몸에 암을 억제해 주거나 질병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메티라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것. 자, 세 번째, 효소환입니다. 효소환 혹시 드셔보셨나요? 보시면 이 효소환이 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환으로 된 데는. 자, 근데 효소라고 하면 사장님들 대부분 이제 봄철에 매실 많이 담으시죠? 매실 액기스. 근데 실제로 효소라고 담으시지만 효소가 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설탕만 넣어서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실제로 효소의 기능들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효소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효소가 왜 이렇게 어느 날부터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효소 열풍이 불었을까요? 자, 효소는 생명활동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내 몸에서 모두 닳게 되면 그냥 생명활동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효소는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 주신 것들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잘 아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낭비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낭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과로, 과식, 과음입니다. 요즘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뭐 과로하고 과음은 하지 않더라도 과식은 좀 많이 하죠. 특히 연말이 되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몸에 있는 효소는 닳게 됩니다. 닳게 되면 이 효소들은 그러면 내가 어제 효소를 3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삶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살아갈 효소를 제가 채워줄 수는 있지만 비워진 삶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건 딱 저금해두고 내가 매일 식품으로 효소를 섭취해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소화하고 배설하고 흡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소는 생채소, 생과일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하죠? 요즘에 겨울에 시금치 많이 드시죠?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 시금치 생으로 드십니까? 생으로 안 드시죠? 나물에서 드시죠? 40도만 넘게 되면 생채소, 생과일 안에 들어있던 효소들이 어떻게 된다? 파괴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식단 한번 보세요. 생으로 드시는 게 몇 개나 되나? 없죠. 그렇다 보니 효소를 계속 부족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몸은 어떻겠습니까? 지치겠죠.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배설도 잘 안 되고 또 흡수가 안 되니 기운도 없고 또 나른하기도 하고. 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건강한 삶,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장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효소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뷰티 슬립. 자, 우리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1년 내도록 다이어트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도 우리는 그 칼로리랑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쉽게 조금 도움받을 수 있을, 안전하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게 없을까?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뷰티슬림입니다. 실제로 이 뷰티슬림은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어떻습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딱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받지는 않지만 한국인 대부분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여된 탄수화물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증명된 뷰티슬림입니다. 자, 피하지방뿐만 아니라 내장지방까지도 운동하듯이 태워주는 기능을 하는 이 제품인데요. 실제로 조금 지방을 많이 드시고 이 제품을 드신 분들이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변에 약간 기름이 뜨는 것이 보여요 하고 얘기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리고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 이 뷰티슬립 효소황과 함께 유산균과 함께 드시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우리 DNA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빼주는 것. 자, 빼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내 몸 안에서 아주 좋은 형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D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N 제품,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보시면 비타민C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 멀티비타민도 있고 또 파워온이라는 제품도 있고 뼈 건강, 효모, 프로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 비타민C 이름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한 비타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좋은 원료로 좋은 가격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자, 주 원료가 뭐냐? 인디안 구스베리라고 하는 베리입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정말 오래된 5,000년도 된 건강 서적이 있죠. 그죠? 그 서적에 이미 암나라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만병 통치약처럼 사용되었던 것이 암나인데 항산화 기능을 굉장히 잘 수행합니다. 자, 우리 비타민C는 천연 유래 비타민입니다. 천연과 합성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천연으로 100mg을 섭취한 것은 합성으로 1300 정도를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 천연으로 섭취한 것은 흡수와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합성으로 섭취한 것은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비타민C, 우리 비타민C, 착한 비타민C는 천연 유래 비타민입니다. 근데 왜 천연이면 천연이지 왜 천연 유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식약처에서 규정한 천연은 제가
레몬을 바로 갈아서 먹는 거, 오렌지 주스를 바로 짜 먹는 거, 그것만 천연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천연 유래라고밖에 표기를 못합니다. 완전 천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비타민의 특징은 비타민 C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 항염제인데 중요한 것은 열과 또 기관에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열이 올라가게 되면 파괴가 되기 쉽다는 거죠. 자, 이 인디안 구스베리는 50도 이상의 열에서도 36개월이 보존이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굉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비타민들이 있지만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비타민? 안정화된 비타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 착한 비타민 C 너무 가격도 착하지만 원료도 착하고 안정화까지 확실히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자, 비타민에 대한 또 좋은 또 사례들은 다음에 해드릴 얘기 너무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가 뭐 왜 드셔야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혈행을 개선하고 또 두뇌 개발,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간을 또 치료할 수 있는 가정도움 건강기능식품이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메가3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오메가3는 실제로는 동물성 오메가3가 우리 몸 안에서 전환되기가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 중에 우리 예전에는 주로 어디에서 추출한 것들을 오메가3를 추출을 했습니까? 연어라든지 참치 같은 큰 생선에서 지금도 근데 여행 가시면 조금 건강에 앞서가는 선진국이야 하는 데서 들어오시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죠? 뭐 연어라든지 참치에서 추출한 것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것들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독소가 사람도 몸에 어디에 쌓일까요? 지방층에 쌓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잘 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얼굴 색깔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독소가 지방이 빠지면서 독소가 함께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3 중요한 것이 잘못 드시면 독소가 쌓아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이사슬 단계에서 지방이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연어라든지 참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금속도 같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3는 어디서 뽑았다? 진짜 말리면 요만한 멸치하고 정어리에서 뽑았습니다. 그런 안전한 오메가3 가격까지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많이 권해드리고 또 겨울철 순환기 쪽 걱정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충분한 효과 보실 수 있는 제품이니 많이 권해드리시길 또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멀티비타민 미네랄. 자, 11가지의 비타민과 4가지 미네랄. 딱 한국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조절 영양소. 제가 서두에 이제 유엔 환경 보고서 보여드렸죠. 그때 우리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열량은 높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고 조절하는 영양소는 계속 고갈된 상태로 우리가 흡수가 된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들이 불균형해지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가격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나쁜 것들을 내보내고 유익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멀티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냥 다른 설명 이건 특별히 필요 없고요. 꼭 여러분들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소모성 질환, 갑상선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항상 과로하시는 분들, 두 알이지만 양을 좀 늘려서 섭취하시게 되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제품이 멀티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워온인데요. 올해 이제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번 시간까지는 파워온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것들이 P사의 액주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비중을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보완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비타민 B군이 왜 중요한가요?
혹시 아시나요? 비타민 B군, 제가 8가지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 식약처에서 규정한 역할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그게 비타민 B1이고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이 비타민 B6, 피리독신이고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것이 B5 판토텐산이고요. 최대의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것이 B2, B3, 리보플라빈과 나이아신입니다. 그리고 5번째,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자, 염증 수치를 줄인다는 거죠. B6와 B9, 피리독신과 엽산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한 게 B12 코발란입니다. 그리고 자, 7번째, 세포 혈액 생성에 필요한 것이 B9 엽산입니다. 자, 엽산이 미네랄이 아니라 비타민 B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한 것이 B9. 보시면 주로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에너지 대사, 우리 몸에 섭취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우리 태아라든지 또 이런 그 조혈이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B군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습니까?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비타민.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에 대한 제품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아로나민 뭐라든지 비콤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B군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파워온이 비타민 B군 8종을 모두 모아놓은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물에 희석해야 하지만 맛도 좋고 마시기 좋고 지치지 않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제품들이 요즘에 나오는데 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엄선된 고품격 원산지 다 표기해 놨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가 수입한 것들을 많이 최고로 치고 있는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 유래입니다. 합성이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다른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활력을 위해서. 그리고 또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마카라든지 또 마테, 항산화, 항노화, 또 지방 대사에 도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마테라든지 이런 것들 부원료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구성해 놓은 것이 우리 파워온입니다. 이 파워온이 8가지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B군 모두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 권장량의 800% 정도 그리고 비오틴 같은 경우에는 1000%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필요한 만큼 활용하고 부족하지 않게 활용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한다? B군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B12 외에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고 또 우리 몸의 에너지들을 잘 활용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고 근육의 활성화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비타민 B군이라는 거.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과로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잘 지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평상시나 너무 활기 있는 삶을 원해 그러시는 분들 다 우리 파워온을 드셔주시면 섭취하시면 그 도움, 말씀드린 도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롬의 자랑대로 나쁜 것은 다 뺐습니다. 색소, 향료, 설탕, 이산화탄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하고 차별화가 된다는 것. 자, 그 제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현장에 계신 분들. 자, 그리고 5번째, 뼈 건강. 자, 뼈 건강이지만 칼슘 제품입니다. 근데 칼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칼슘과 같이 우리 몸한테 필요하고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망간,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칼슘은 제가 이렇게
실물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칼슘 함포가 실제로 우유 2팩의 양만큼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자, TV에 보면 많은 영양학자들이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자, 칼슘의 근원으로 우유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우유의 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풀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사료를 먹고 자라면서 지방의 조성이 틀려지고 우리 인간의 또 지방의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해조 칼슘으로, 자, 우리 이 한 포가 370 정도 들어있는데요. 우유 2팩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칼슘 그럼 어디에서 왔느냐? 유기농 해조 칼슘입니다. 아이슬란드 앞바다 유기농 인증받은 홍조류에서 깨끗한 바다에서 채취를 했고요. 왜 그럼 해조류에서 하게 되었느냐? 해조류의 구성 자체가 인체의 뼈 구성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집 다공질 구조가 해조류와 비슷해서 해조류로 만든 칼슘을 섭취하게 될 때 인간이 가장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결석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오히려 결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칼슘을 더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흡수가 잘 안 되는 칼슘을 드셨을 때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비타민 D, 비타민 K, 망간 뭐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칼슘을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청국장에서 뽑은 청국장 배양 정제물인데요. 이걸 왜 여기에 넣느냐? 면역 때문에도 넣었고요. 자, 비타민 D도 면역 때문에 요즘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면역 때문에도 넣었고, NKS도 굉장히 활성해 줄 수 있는 면역 제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폴리가마 글루탐산, 청국장의 끈적끈적한 부분인데요. 이 끈적끈적한 부분들 어떻게 한다? 천천히 소장을 타고 내려가면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함유했습니다. 자, 우리 비타민 D 제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우리 뼈 건강 비타민 D 제품으로 같이 권해드려도 됩니다. 하루 권장량만큼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효모. 자, 아까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효소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게 효모입니다. 그리고 이 효모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먹는 이 효모를 물에 타게 되면 아미노산 주사와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 드셔서 기력 달리시는 분들 주사 맞으시죠? 자, 주사 맞기 전에 미리미리 효모 비오틴으로 섭취하셔서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비타민 요 안에 천년의 비타민 B군을 통해서 간세포를 재생하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해독작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요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자, 내장인자 크롬이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내장인자 크롬을 잘 식품 안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효모 비오틴 안에 내장인자 크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 이 효모는 지금 제가 지구가 어떤 상황으로 종말을 맞고 몇 사람 남았는데 먹을 거 너희에게 뭘 주면 되겠어?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효모입니다. 그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한 식품이 효모입니다. 드셔보시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것이 달라지고 피부가 달라지고 머리카락이 달라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표반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예를 든 것이고, 자, 효모 꼭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 수명을 위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프로테인. 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당뇨 환자들한테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백질로 인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면 혈당이 쉽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이 다르다는 것. 자, 육류 단백질이 아미노산 조성으로서는 완벽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때문에 다른 염증이라든지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을 하죠. 또 우리가 다른 영양소,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과 다르게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은 산소하고 물로 마지막에 분해가 돼서 다 소멸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단백질은 질소, 산소, 물, 질소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암모니아가 있겠죠. 특히 육류 단백질 안에는 이 암모니아가 요즘에 육류 섭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면역 떨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냐? 그 암모니아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면역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뭐다?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아미노산 조성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이 식물성 단백질, 우리 프로틴 정말 좋은 제품인데 주변에서 뭐 운동하시거나 그리고 내가 건강 수명 또 건강하게 근력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꼭 권해드리길 바랍니다. 자, 이 제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